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47번째 이야기입니다. 세무사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차 수험생분들만 생각하면 진심으로 눈물 날 것 같고 영 속상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건 시험일 만큼 중요할 텐데 3개월이나 미뤄졌으니 말이죠. 오늘은 1차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지를 받은 후와 시험 시작한 후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문제지를 받았을 때 해야 할 행동입니다. 매 교시마다 시험 시간 한 5분 전에는 미리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파본 검사의 목적으로 나눠주죠.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어떤 선배들, 어떤 강사들은 이 시간에 파본 검사하는 척 하면서 말문제 2문제 정도는 풀어서 시간을 절약하라고 하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1번부터 80번까지 쭉 훑어보세요. 문제를 풀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훑어보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테고 또 반드시 공감되어야 할 말인데요. 중급회계, 세법, 재정학 기준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문제를 보자마자 1초면 판별됩니다. 내가 건드려서 풀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제가 파본검사 시간에 80번 문제까지 훑어보라고 한 이유는 첫째, 내가 1차 시험을 위해서 가져간 챕터의 문제인가? 둘째,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의 구성, 배열, 글씨 크기, 글씨체 등 내게 익숙한 문제로 나왔는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되실 텐데 두 번째는 시험 보는데 뭔 공부와 상관없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급회계의 어떤 유명한 강사님이 해준 말이 있는데 1차 시험에서 글씨체, 글씨 크기만 바꿔도 절반은 떨어진다 라는 말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별거 아닌 문제 자료의 배열이나 글씨 크기, 글씨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저는 너무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나 극도의 긴장감 상태에서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문제 형식이 내게 친숙하고 익숙해야만 거부감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부할 때 보지 않았던 글씨체 등이 문제로 출제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 파본검사 시간에 주어진 5분 동안 내가 가져간 챕터의 문제인지 문제의 글씨체 등 형식은 내게 익숙한지 훑어보고서는 매번 보던 식으로 나왔네 라는 것을 머리로 말고 감정적으로 느껴보라는 말입니다. 아직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서 오는 편안함은 실제 시험이 딱 시작했을 때 고도의 집중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락에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심하세요. 절대 파본검사 시간에 문제 풀지 마시고 그냥 훑어보세요. 이젠 파본검사 시간이 끝나고 실제 시험이 시작한 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목별로 묶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재정학과 선택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할 대원칙이 있는데 재정학과 선택법은 본인이 공부할 때 정해놓은 시간 내에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 함은 설령 본인이 정한 시간 내에 못 푼 문제가 있더라도 회계학이나 세법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쫄지 마세요. 올해 시험 좀 어려웠네 라는 것은 과목당 40문제에서 총 대여섯 문제 정도만 어렵게 나오는 거지 나머지 35문제 정도는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본인이 미친 듯이 준비했던 주제인데 도저히 답을 못 구하겠거나 재정학에서 사이즈가 꽤 크게 출제된 문제인데 겉으로 보기엔 좀 쉬워 보여서 일단 풀어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답도 못 구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나머지 35문제에 대해서 시험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시험 시간에 손으로 건드린 문제는 반드시 풀고, 건드리지도 못할 주제거나 쉬워 보여도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고 한다면 읽어보지도 말아야겠다 하는 정도의 기준 말이죠. 괜히 어설프게 문제 건드려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우선 건드렸는데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틀렸다라는 직감이 생기면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과감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실제 시험에 임할 때에도 그 순간만큼은 선택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한 시간 내에 재정학과 선택법은 아는 문제는 풀고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 시간을 더 쓰고 싶다면 딱 플러스 5분 정도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막말로 각 과목 4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읽어보지도 않고 정한 시간 내에 25문제만 풀어서 다 맞으면 평균 60점 맞는데 문제가 없으니 합격하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할 땐 꼼꼼해야 하고, 시험에 실제 임할 때에는 과감해야 합격합니다. 이제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과목들이 자신 있는 과목들이든 1차 합격 전략 과목을 재정학과 선택법으로 삼았기에 자신이 없든 앞으로 할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수험생도 똑같은 수준으로 긴장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문제를 보면 날 무시하나 싶을 만큼 쉽게 나올 거예요. 긴장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말도 아니고, 진부하게 멋있는 척 하려는 말도 아니고, 단순히 긴장 풀어주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판에 최근 수개년치 기출문제 풀어봤잖아요. 어렵던가요? 아니, 실제 이렇게 나온다고? 할 정도로 쉽게 매년 출제됐다는 것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도로 불안한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에이, 작년만 이 정도로 풀만하게 나온 거지 올해 내가 볼 땐 아닐 거야 하면서 걱정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 문제, 바로 그 수준으로 나옵니다. 절대 걱정 붙들어 매시고 제 말 믿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풀어서 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시험장에서 영혼까지 쏟아붓고 나올 수 있을까만 고민하세요. 아주 만약 정말 재수없게도 본인이 1번부터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서 2번으로 넘어갔다가 2번도 어려워서 3번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기는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한 번에 넘겼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멘탈은 이미 무너졌겠죠. 10번까지 다 어렵네, 올해는 틀렸나 보다 하면서 말이죠. 11번부터는 예제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텐데 총 40문제 중 1번부터 10번까지 연속으로 못 풀었다는 좌절감에 합격할 만큼의 시간과 문제가 남아있음에도 여러분들은 이미 불합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번부터 쭉 본인이 버리고 간 챕터가 출제됐거나 어설프게 들고 가서 못 푸는 문제가 연속해서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등수와 관계없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즉, 앞선 재정학, 선택법에서 말한 것처럼 회계와 세법에서 각 40문제 중 15문제를 아예 거들떠도 안 보고 재정학 선택법을 정한 시간 내에 풀고 남은 시간을 느긋하게 25문제만 완벽하게 풀어내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재수없게 어려워서 다 제꼈으면 11번부터 40번까지는 미친 듯이 쉬울 것입니다. 문제 수로 좀 볼까요? 총 10문제가 수험생 대부분이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면 나머지 30문제는 엄청 쉬울 텐데, 파본 검사할 때 한번 훑어보고 이건 건드려야겠다, 이건 넘어가야겠다 라고 대충 선별해 놓은
나머지 30문제를 풀면 합격입니다. 모든 과목에서 내가 버린 챕터, 주어진 자료가 익숙하지 않은 문제는 쳐다보지도 말고 버리고는 시간 내에 160문제를 전부 건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못 푼 문제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건드려서 푼 문제가 다 맞았을 테니까요. 시험 보는 날 조금 일찍 시험장 도착하게 하고 날씨가 아무리 좀 더워도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손이 따뜻하면 긴장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지를 받고 파본 검사를 위해 훑어보면 와, 맨날 봤던 문제들만 또 나왔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지난 마지막 한 달간 여러분들이 죽어라 풀었던 지겹게 봤던 문제들만 나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세무사 1차 시험은 적당한 정도의 성실만 갖추고 지난 1차 수험생 시절을 보냈다면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 장염이나 기타 질병에 걸리지 않게 정말 관리 잘 하시고 컨디션 유지 잘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본 다음 날 세법학 교재를 사러 서점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조건 쉽게 나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47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